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돈, 인간관계?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일 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아는 진부하고 따분한 문제, 목표와 과정입니다. 저희는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목표와 과정에는 돈이나 공부, 운동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운동하거나 공부할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나요?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즉 우리 사회에서 결론 지은 해결 수단은 정신력입니다.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을 쌓아 일정 목표치에 도달한다. 이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k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소수 몇 명은 정신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를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큰 목표치를 보고 자신의 정신력, 즉 원동력이 따라가지 못해 중간 다리조차 건너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노력의 현실입니다. 노력이론은 그 누가 봐도 불완전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들은 고정관념에 쌓여 이를 완벽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사회의 목표에 대한 원동력을 노력이라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바탕은 알았으니 본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절대적인 능력 한 가지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데 절대적인 능력, 그것은 바로 절대적 AB 지점 이동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게 뭔 개소리지? 싶으실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예시를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들은 100km 달리기를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이 100km 달리기를 총 두 가지 지점으로 나눕니다. 이때 0km 지점이 A, 100km 지점이 B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B 지점까지 못 도달했었는가? 단순합니다. 우리들에게 동력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정신력을 토대로 한 동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력의 동력, 즉 에너지가 고갈되고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만약 A 지점이 0m, B 지점이 2m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쉬운 목표치라 생각되지 않나요? 아마 모든 사람이 소량의 정신력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선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동력을 바탕으로 A, B 지점 이동이 가능하지만 한순간에 그 동력 이상의 에너지를 초월한 C 지점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1000만 km 달리기를 완수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단언컨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은 정신력의 동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100km는 가능해도 그 이상 1000만 km라는 키워드를 쥐어주면 C지점 이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력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력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 즉 반대로 동력이 추가된다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속된 동력이 A 지점마다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한 번에 C 지점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한 번의 동력으로 B 지점까지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B 지점을 A 지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동력을 한 번 더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두 번째 B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법입니다. 즉 C 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세이브 포인트 5 이론, 명칭 포인트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지만 이론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메이플 스토리 같은 RPG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RPG 게임은 현실과 다르게 저장 시스템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로 인한 원동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자, 제가 첫날에 캐릭터의 레벨을 레벨 1부터 5까지 키우고 게임을 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저는 게임을 킬까요? 켜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지간한 망한 게임이 아닌 이상 보통은 다음날 게임을 켜게 됩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저는 다음날 최소 레벨 6 이상의 성과를 이뤄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는 첫날에 게임에 존재하는 궁금증, 보상, 기대값 등을 동력으로
첫날에 B 지점 즉 레벨 5를 통과하게 만들고 둘째 날에 전날 C 지점 즉 레벨 6 이상의 목표치였던 것을 저장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 다시 한 번 더 게임에 존재하는 궁금증, 보상, 기대값 동력을 입력시켜 C 지점을 A 지점으로 변환시키면서 통과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끄는 동시에 레벨이 전부 소실되고 저장되지 않는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드코어 게임을 정신력으로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바탕도 알았고 해결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게임 저장 시스템 즉 세이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게임에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현실에서는 자동화된 저장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1호는 총 6단계 포인트 지점으로 나눠집니다. 즉 목표치를 6등분으로 나눈 후 A, B 지점을 총 5회 반복합니다. 이상적인 목표치는 0%, 10%, 30%, 60%, 80%, 90%입니다. 대충 측정해도 이론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니 자유롭게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1번, 시작 전 5지점이 존재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2번, 0지점, 1지점, 3지점을 통과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0지점 신호 시 3초의 제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불이행 시 그 시간대에 계획한 0, 1, 2, 3, 4, 5지점이 소멸합니다. 2번, 0지점 통과 시 절대적으로 1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3번, 1지점 통과 시 절대적으로 3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책 3페이지를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닌 세이브 포인트 저장 지점을 나눕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신호, 책 표기, 페이지 단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성 선택지가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면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규율 3가지만 지키면 모든 행동 처리는 거의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 처음으로 오후 3시에 뇌의 신호가 오게 됩니다. 이때 저는 실행을 하거나 안 하는 자유 선택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3초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오후 4시까지의 목표 과정이 전부 날아가는 디메리트가 있기에 책 펴기까지는 제한 시간 규율 1번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신호가 왔을 때는 특정 행동을 더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2단계, 이렇게 포인트 1지점까지 클리어하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그만둬도 되고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페이지 1에 존재하는 글자 하나라도 읽는 순간 규율 3번 즉 1지점 통과 시 절대적으로 3지점을 통과해야 한다가 발동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 해소된 문제는 기억에 저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불완전 해소 문제 규율 3번의 동력으로 포인트 3지점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3단계, 이제 이렇게 포인트 3지점까지 오게 되면 60% 이상의 달성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만둘지 할지 선택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어떠한 동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포인트 지점을 총 4번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A, B 지점의 동력이 강화됩니다. 크게는 5지점 통과의 불완전 문제 해소, 3지점까지의 노력치 보상이 5지점 통과에 있다고 생각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적용됩니다. 4단계, 이렇게 포인트 5지점까지 클리어하면 목표가 완수됩니다. 이렇게 이론이 공개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당연한 의문이고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이 이론을 사용했는데도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 묻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저희 연구진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실패를 전제로 한 이론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처한 특수한 상황의 동력이 저희 이론을 부시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최소 1지점 이상에서 실패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불완전 해소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다음 행동의 유지력의 바탕이 되며 지속 가능성을 생성합니다. 포인트 이론은 0지점 신호만 작동되면 목표치의 5지점 즉 모든 것을 클리어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저희가 만든 수많은 이론들의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초월적인 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론 하나로 어느 정도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더 완벽히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게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